회사체를 우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발행이랑 상각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발행을 하고 만기가 3년이면 그 3번 동안 이자를 주면서 상각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번외편의 주제가 15페이지예요. 회사체를 조기 상환하는 거는 약간 좀 특별한 이벤트 느낌이네요. 회사체를 조기 상환한다. 그러니까 회사체를 보통 3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었던 걸로 단순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3년짜리 만기라고 했을 때 처음에 발행을 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때 1, 2, 3 해서 이때가 만기가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발행 금액이 들어오겠죠. 돈을 받고 그리고 1, 2, 3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는 이자를 주고 이자 주고 마지막에 원금을 준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무증권을 발행한다라는 거는 내 채무증권을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약속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조기 상환해버리면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갚아버리잖아요. 그럼 약속을 파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위약금 쪽으로 좀 물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계약을 안 지킨 거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중간에 상환을 하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 그 정도는 물어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15페이지에 1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하려면 이 중간에 어딘가, 그러니까 원래는 3년 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돈을 갚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갚는 순간에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할증 발행 차금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각을 했었잖아요. 할증이든 할인이든. 그러면 만기 전까지는 그걸 다 없애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야 만기 때 딱 원금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갚는 거니까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죠. 1번 문제는 사채를 980만 원에 조기 상환했다 이렇게 있어요. 일단 회계 1급 문제라서 되게 쉬운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액면 금액이랑 장부 금액이 같아요. 흔하진 않은데 그러면 그걸 최초 분계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사채 1000 보통 예금 1000 이런 식이에요.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분계이긴 한데 이렇게밖에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을 했을 때 액면 금액 1000만 원. 액면 금액은 원래 안 바뀌는 거니까 얘는 1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고 장부 금액 1000만 원이란 소리는 보통 예금을 1000만 원을 받은 상태로 그냥 계속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얘 둘이 똑같다는 거는 할인 발행 차금도 없고 할증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갚는 거니까 이렇게 X자로 사라져야 됩니다. 사채가 없어지고 그럼 얘는 없으니까 없을 수 있는 게 없죠. 원래 있으면 같이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고 그리고 돈을 980을 갚는 겁니다. 보통예금 980 그리고 이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에 발행할 때는 1000만 원을 받았던 거죠. 왜냐면 둘이 똑같으니까. 할인이랑 할증이 없다는 소리는 액면 금액 그대로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사채 팔아서 1000만 원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를 갚으면서 980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팔 때는 1000 받아놓고 갚을 때는 980밖에 안 줬어요. 이건 이제 이자 금리가 바뀌어서 그럴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22이득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사채 상환이익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일단 사채 액면 금액부터 없애주시고 혹시
뭐 할증이 있었다고 하면 할증을 여기 붙여서 없애줘야겠죠. 혹시 할인이 있었다면 왼쪽에 있었을 테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할증도 없고 할인도 없다라는 거를 이 두 개의 금액이 같다라는 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얘 둘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을 980에 갚았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1급은 좀 간단하게 나온 거죠. 네, 그 다음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세무 2급 거예요. 조금 옛날 문제긴 한데, 그럼 2번 문제는 발행 중은 좀 이상한데 발행한이 맞겠죠? 발행한 사채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조기 상환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자금 계정의 잔액은 없다. 그럼 1번이랑 똑같죠? 1번은 액면 금액, 잔고 금액을 알려주면서 이 두 개가 없다고 말을 해준 거고 2번은 대놓고 말했죠. 없어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없다고 말을 했으니까 없는 거고요. 얘는 얼마를 받았는지는 똑같다고 하면 되겠네. 얘도. 그러면 뭐 이 문제도 풀어보면 처음에 액면가액 5천을 이야기하니까 5천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액면가 3천만 원을 갚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천으로 시작을 했지만 갚은 건 3천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할인 할증은 없다 그랬고, 그럼 이 3천을 얼마에 갚았느냐? 3,085만 원에 갚았다고 했으니까 85만 원 손해 본 거겠죠. 3천짜리를 3,085만 원에 갚았으니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문제 내봤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내는 거죠.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제 3번도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풀만한 건데 머리를 좀 쓰는 건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이 남아있는 사채 액면가액은 5천 원. 즉 5천만 원 마이너스 300인 상태인 거죠 지금. 할인이 300 붙어 있으니까 5천에 300. 그럼 발행했을 때는 가정해 볼까요? 5천을 발행을 했는데 돈이 4,700 들어왔었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 빈 공간에 할인이 300 들어오니까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발행을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시면 정확히 풀 수 있어요. 지금처럼 5천 적고 300 적으면 4,700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로 딱 시작을 해놓고 그 뒤에 붕괴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를 다 없애주면 되겠죠? 100%는 5,000 이랑 할인이 지금 300 있는데 다 없애야 되니까 300 이렇게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사채 5,000 마이너스 300 이렇게 양쪽이었는데 얘 둘이 자리가 바뀌겠죠. 둘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줬느냐가 문제인데 6,200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이 사채는 4,700짜리예요. 맞죠? 5,000 빼기 300이니까 그러면 4,700짜리를 갚는 거거든요. 그러면 4,700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6,200 줬죠. 4,700 갚는데 6,200 줬죠. 그럼 1,500 손해 받겠지. 그게 사채 상환 손실입니다. 마지막 금액은 안 구해도 되죠. 저절로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번 정도를 대비하는 게 맞겠죠. 1번, 2번은 조금 너무 쉬우니까.
3번 하나를 좀 제대로 연습해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험 문제는 뭐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쪽은 참고용으로 세무 1급 문제 넣었어요. 왜냐면 지금 세무 2급까지도 좀 쉬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쪽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답을 자리로 첫 번째 발행했을 때 동계 말고 바로 답을 한번 적어보죠. 자, 4번 문제는 액면 금액 5천만 원 중에서 40%를 갚았대요. 5천만 원 곱하기 40% 하면 2천만 원이 나오죠. 바로 사채를 2천으로 없앱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네요. 5천만 원 곱하기 40%만 하면 되니까. 자, 근데 붙어있는 할인이나 할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할인 발행 차금 450을 말했어요. 그러면 5천 마이너스 450 이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걸 다 갚는 게 아니고 40%만 갚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 40%만 사채 없앴죠. 그러면 할인은 왼쪽에 있는데 할인을 오른쪽으로 없애는데 아마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450을 적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액면 금액 5천만 원도 100%, 할인 잔액 450도 100%죠. 둘 다 100%죠? 그 중에 40%씩만 날려야죠. 그러니까 450만 원도 40%를 곱해야 되죠. 밑에 다 써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퍼센트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액면 금액 5천만 원에도 100% 써주시고 할인 발행 자금 450에도 100%를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40%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야 딱 이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차변 대변을 이용해서밖에 풀 수가 없겠네요. 금액이 좀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이 상태를 1,800 주고 갚았다고 합니다. 보통 예금 1,800이 나가겠죠. 근데 보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얘는 상환 이익이 나오겠죠. 금액은 뭐 알아서 찾아줄 거고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출제자가 내고 싶은 기본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세무 2급에 이렇게 어려운 걸 원할 수가 없으니 아까 세무 2급은 좀 쉬웠죠.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3번 문제랑 지금 이 4번 문제 사이 정도 느낌으로 대비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 정도도 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뭐 밑에 문제도 다 똑같으니까 근데 세무 1급은 뭐 다 풀어보진 않겠습니다. 주류는 아니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 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밑에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냥 사채 조기 상환은 그냥 나온 적도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론입니다. 이론은 18페이지부터 되는데 바로 보면 생각 안 나실 거니까 17페이지에서 복습 한번 해놓고 보겠습니다. 사채도 이론 문제로 꽤 많이 냅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서 봐야 될 게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할증 발행은 금액이 높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 이 내려가는 게 곧 장부 금액을 말했습니다. 장부 금액. 그럼 장부 금액은 내려가고 이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한 게 유효이자니까 장부 금액이랑 유효이자는 방향이 항상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화살표 둘이 똑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둘이는 세트. 그리고 액면 금액이랑 액면 이자는 절대 안 변하죠.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 변하죠. 액면 금액, 액면 이자는. 그럼 이제 반대로 할인 발행은 밑에서 시작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장부 금액이랑 유효이자가 둘 다 올라갑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할증은 내려간다. 할인은 올라간다. 이렇게 기본을 잡고 그리고 하나 외워야 되는 게 있었죠.
상가객은 무조건 커진다. 이건 그냥 외우기로 했죠. 상가객은 무조건 그냥 커진다고 외우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체는 딱 바운더리가 정말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만 제대로 알면 전략적으로 문제 잘 풀 수 있습니다. 18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사체의 평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사체의 평가 계정은 두 개가 있어요. 할증이랑 할인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차감이에요. 차감은 할인이겠죠. 가사는 할증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번 할증에는 그 가산이라고 하나 적어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평가 계정이 두 개인데 가산하는 건 할증, 차감하는 건 할인. 어렵지 않죠? 이런 건 정말 보너스 문제이고요. 왜냐면 이제 밑에 문제를 보면 아실 거예요. 밑에 문제는 읽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번거로워요. 그럼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번에 1번 인쇄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그 묶어서 좀 기억을 할게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라고 나오고 사채 발행비랑 신주 발행비 앞에 자본에서도 같이 해봤었죠. 그러니까 둘 다 발행할 때 돈 들거든요. 수수료 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거는 투자를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투자를 받는 거는 자산, 자본 이렇게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즉 돈을 받는데 안 갚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투자를 받는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자산과 자본이 같이 늘거든요. 근데 이때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A라고 해보면 이 자산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만큼 자본도 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주 발행비는 비용이 아니고 자본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야 맞죠? 둘 다 줄어들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그냥 외워야 되거든요. 신주 발행비는 비용이 아니다. 그냥 외워야 돼요. 근데 그냥 분계 한번 찍어보면 아, 신주 발행비는 그냥 자산과 자본을 깎아먹는 역할만 하는구나. 비용이 아니죠. 그냥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덜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신주 발행비도 한번 넣어볼게요. 신주 발행비는 자산과 부채가 느는 거죠. 이건 갚아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비용 아니겠네요. 그럼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비는 자본을 덜 늘리는 역할을 하고 사채 발행비는 부채를 덜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단순화시키면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비용 아니에요. 얘든 비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뒤에 B자가 들어가니까 비용일 것 같잖아요. 그건 일상용으로 뭐 식비, 뭐 오락비 이런 거 쓰니까. 근데 회계 처리는 비용이 될 수가 없다. 이거 시험 진짜 잘 나와요. 외워두시면 좋아요. 신주 발행비랑 사채 발행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오답으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럼 아니다 정도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돼요. 비용만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2번 할인 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그 금액을 사채이자에 포함한다. 뭐 깊게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유효이자율법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가객을 사채이자에 포함한다는 말은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분계를 제가 써놨어요. 17페이지에. 그 17페이지에 맨 밑에 거 분계 보시면
17페이지 맨 밑에 제가 할인 발행 맨 밑에 써놨죠? 그러면 할인 발행 상각인데 대변을 보시면 보통 예금이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은 액면이자 주는 거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있죠. 이게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사채 이자가 보통 예금인데 거기에 포함해서 더 이자 비용이 커졌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괴랑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일단 1번이 너무 확실한 답이라서 그렇게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18페이지에 2번으로 와보시면 18페이지 2번에 3번 볼게요.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생각한다. 3번은 당연히 맞겠죠? 원래 사채는 유효이자율법만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3번은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4번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더 크면 할인 발행된다. 이거 진짜 잘 나오는데 정신 놓으면 진짜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자율은 내 기준이자율, 시장이자율은 내 기준, 시장이 결정해준 내 기준이자율, 액면이자율은 내가 주는 이자율. 됐죠? 그럼 뭐가 더 큰지 보세요.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자보다 결정된 기준이 더 높대요. 그 말은 내가 주는 이자가 작다는 소리죠. 그럼 할인 발행해야죠. 그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밖에 없어요 얘는. 네, 그래서 2번은 사실 1번으로 쉽게 답이 결정이 됐고요. 다음 4번 문제. 3번을 지웠나 보네요 중간에. 번호대로 할게요. 4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돼 있는데, 일단 할인이랑 차감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 확인하실 수 있죠? 할인은 차감된다. 근데 함정이 있어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대요. 이게 틀렸습니다. 이 부분도 또 말장난을 잘 치니까 붕괴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좀 말로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붕괴랑 같이,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채 액면 금액 5천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4,700이라고 해봅시다. 발행 금액이. 그럼 보통 예금, 얘는 발행 금액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액면 금액은 줄 돈, 발행 금액은 받은 돈. 일단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차변의 할인이 여기에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 붕괴는 아시겠죠? 그러면 액면 금액 얘는 안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할인이 300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으로 가면 5,000으로 시작을 하는데 얘는 안 바뀌니까 밑에 차감 계정이 달리잖아요. 얘를 못 건드니까. 그래서 답이 4,7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할인은 액면 금액에서 차감한다고 해야 하지. 발행 금액은 4,700이잖아요. 4,700에서 차감하면 4,400 되거든요. 그러니까 붕괴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문구를 다시 보시면 4번에 1번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 300은 발행 금액이 아니고 액면 금액에서 차감한다 해야 맞죠. 그래서 결론은 얘는 할인이죠. 할인. 그럼 할인은 액면 금액에서 뺀다. 그럼 혹시 할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증. 할증은 액면 금액에 더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할인이나 할증은 액면 금액을 이야기해야 맞아요. 할인과 할증은 액면 금액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사채 발행비를 한번 또 넣어볼게요. 4,700이라고 치고 여기서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100만 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줄어드니까 할인 발행 자금은 100만 원이 느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발행 금액에서 빼야지. 수수료는 발행 금액에서 빼고 할인 할증은 액면 금액에 더하고 뺀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장난 치면 정말 헷갈립니다. 알고 있어도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원칙을 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령. 잘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그러면 저는 4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1번, 3번이랑 2번, 4번이 세트죠. 딱 봐도. 맞죠? 근데 1번, 3번 보니까 발행 금액, 액면 금액이 다르죠. 1번은 발행 금액, 3번은 액면 금액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다를 겁니다. 맞죠? 근데 2번, 4번은 들러리예요. 그래서 저는 1번, 3번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할증이랑 할인은 무조건 액면 금액에서 더하고 뺀다 했죠? 이거 1번이 틀린 겁니다. 발행 금액 이야기하면 신주 발행비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 정도도 괜찮지만 총 정리를 해보면 그럼 제가 5,000에 4,700으로 시작을 했다가 수수료 100까지 적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할인 40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차변은 발행 금액 빼기 신주 발행비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쪽은 액면 금액 자리는 넘어가지만 여기서 할인을 뺐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금액이 4,700이었는데 수수료 100을 빼니까 4,600이 됐죠? 그리고 액면 금액은 5,000으로 절대 안 바뀌는데 신주 발행비 때문에 400이 됐잖아요, 할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400 빼면 둘 다 4,600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할인 할증은 액면 금액에, 신주 발행비는 발행 금액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신주 발행비는 발행 금액에. 그러니까 붕괴를 하나로 통째로 외우는 게 효율적이에요. 사실 말을 외우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자주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4번에 2번, 4번은 뭐 말씀드린 대로 액면이자 내가 주는 이자가 크면 할증이고 작으면 뭐 할인이니까 그것도 반복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는 걸 알아도 외우는 게 싫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외우는 게 싫거든요. 공부가 본능을 반하는 거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잘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넘어가고 이제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주입이 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복 많이 했는데 이제 5번부터 풀어보죠. 적용이 되나? 5번에 1번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맞죠? 아니, 뭐 외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앞글자를 좀 따서 발끼리 세트로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만 정확히 외워두면 되잖아요. 발 이렇게 해가지고 신주 발행비는 발행 금액에서 뺀다. 나머지는 다 액면 금액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발 이렇게 표시하시든지 5번에 1번에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뺀다. 왜냐면 더한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5번에 1번은 맞고요. 5번에 2번은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 액면 이자율 내가 주는 이자가 더 커야 할증인데 2번이 틀렸죠. 반복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네,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3번 할인은 액면가액에서 차감.
할인 할증은 액면가액에 더하고 빼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5번에 4번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 뭐 이것만 보시면 되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 다 문제가 똑같아요. 그 다음은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번에 1번 발행가액은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 나왔죠? 표시해 두시고요. 사채는 유효이자율밖에 안 쓰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실제는 다릅니다.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맞는 말입니다. 주로 나오는 문구는 아닌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 가잖아요. 6번 문제 보시면 3번, 4번만 보시면 되죠. 느낌이 다.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3번, 4번을 먼저 보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면 자, 3번은 할인이죠. 그리고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란 말이죠.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이랑 방향이 똑같죠. 그럼 할인은 올라가야지. 그림 기억나시죠? 할인은 올라가야죠. 근데 이자 비용이 감소한대. 틀렸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4번은 어때요? 할증이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감소받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3번, 4번 이렇게 맞히면 바로 풀 수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이자 비용을 상가객으로 바꿔볼게요. 둘 다. 6번에 3번, 4번이 이자 비용은 감소한다 써있잖아요. 그럼 둘 다 상가객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둘 다 틀렸지. 상가객은 무조건 증가니까. 그러니까 이자 비용 상가객 이 정도나 장난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액면이자 갖고 장난치겠습니까? 액면이자는 안 바뀌는데 아무도 안 틀리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낼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페이지로 가보죠. 한 장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걸로, 그러니까 외운 걸로 어떻게 풀 수 있나 적용을 해봅시다. 자, 7번입니다. 18년 1월 1일에 발행을 했다. 만기가 3년입니다. 데이터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18년 1월 1일에 발행해서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끝나는 거죠. 18, 19, 20 이렇게. 그 다음에 액면가액이랑 발행가액을 비교해 볼게요. 발행가액이 더 작죠. 할인 발행이네요. 할인 발행을 찾습니다. 이 7번 문제에서 할인 발행을 찾는 방법이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금액 두 개 비교하면 바로 나오죠. 한 개 더 있어요. 액면 이자율이랑 유효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 더 작죠. 내가 주는 이자율이 기준 이자율보다 작아버리죠. 그러니까 할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할인 발행은 결정이 됐고요. 이제 밑에 나오는 말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요령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잖아요. 상가객부터 찾아보세요. 7번에 쓰 문제 보니까 4번에 상가객 나왔죠. 표시해보세요. 4번에 상가객. 어때요? 상가객은 증가해야 되는데 바로 찾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이거 지문 읽기 싫으면 밑에서부터 보거든요. 그럼 이런 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맞히고 넘어가는 겁니다. 상가객은 증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워두면 바로 풀잖아요. 어차피 출제자는 그것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상가객 아니야. 그리고 이제 8번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8번. 자, 왜 제가 7번에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냐면 8번은 금액을 한 개만 알려줬죠. 그럼 의도가 뭐겠어요? 이자율을 가지고 할인인지 할증인지 찾아라 그 말이죠. 그럼 이때 표시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인데 유효 이자율보다 작죠. 그럼 이거 할인이네 할인. 맞죠? 그러니까 7번은 알려주지만 8번은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8번은 할인을 적고 시작을 해야 되죠. 아무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발행 방법은 할인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 다음에 장부가액 할인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매년 증가 둘 다 맞고 상가액 어때요? 증가죠 무조건. 여기서 끝났지. 바로 2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왼쪽 두 개는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뭐 할인이니까 증가하겠지. 근데 상가액은 감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사람들이 틀리니까 맨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자 비용도 그냥 참고로 볼까요? 이자 비용은 장부가액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2번 맞죠? 증가. 장부가액이랑 이자 비용 연결하시면 되겠죠? 둘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령껏 푸시는 겁니다. 요령껏. 문제를 다 읽는 게 아니고 사채 문제를 냈다. 상가액부터 한번 찾아보자. 상가액이 답이 아니다. 그럼 이자 비용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출제자들이 내고 싶어 하는 거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또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바로 좀 뭐랄까 가라로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FM을 배운 다음에 가라를 쳐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놓고 이제 응용하는 방법을 보는 거죠. 그럼 9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령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9번 문제를 보면서 혹시 상가객 없나 보는 거죠. 상가객을 바로 한번 찾아보세요. 상가객은 9번에 3번에 나왔죠. 상가객은 매년 감소한다. 바로 틀렸지 않습니까? 상가객은 증가해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고 싶은 게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 상가객 내려고 다른 애들 연막으로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나오면 상가객부터 찾으세요. 자, 그 다음 1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도 이자율 가지고 찾아야 되죠? 보니까 액면 이자율이 더 크네요. 내가 주는 이자가 더 크니까 할증 당첨, 할증. 그리고 어차피 답은 상각에서 결정 날 건데 답은 10번의 답은 4번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상가객이.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상가객은 증가한다. 상가객은 증가. 감소 절대 없음. 그래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너무 그 주입식이라 생각하실까봐 알려드렸어요. 개념은. 근데 결국 남는 건 상가객은 증가한다 이거니까. 그 다음 이제 11번. 1번을 보세요. 상가객이 감소한대요. 얼마나 많이 냈는지 아시겠죠 이걸. 근데 이걸 내도 계속 틀려. 그러니까 계속 내는 거예요. 상가객은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이에요. 주제마다 시험을 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확실히 외우면 되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물론 배경식을 쌓기 위해서 제대로 알려드린 거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12번은 이건 꼭 제가 넣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주류는 아닌데 이건 그냥 사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 이 문제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처음에 배웠을 때.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12번은 만기까지 이자 비용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만기까지 이자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효이자 물어보는 거죠. 액면이자가 아니고 유효이자. 그러면 얘는 그 위에 있는 10번 문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10번 문제.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액면가액이 2000이죠. 200. 액면가액 200. 자, 그리고 액면이자를 찾아볼게요. 액면이자는 12%라고 되어 있죠. 만기는 3년이죠. 그럼 얼마지? 24만원. 자, 그러면 3년 동안 24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3년 뒤에 줘야 될 거야.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건 우리가 줄돈입니다. 줄돈 마이너스로 쓸게요. 마이너스 예, 잘못 썼다. 24만원이군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이렇게 이자 3번 주겠죠? 액면 이자 똑같이 줘야 되고 만기 때 200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을 제가 한 줄로 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3년 동안 이 돈을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받은 돈을 따져보면 이거 안 좋게 있네. 말증 마련인데 그 말그대로 임의대로 해볼게요. 한 22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40 정도 해도 되겠다. 왜냐면 제가 정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죠? 근데 이 돈은 받았잖아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272만 원이에요. 272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발행할 때 240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 손해 본 거죠? 두 개 한번 퉁쳐보세요. 내가 줄 돈 272, 받은 돈 240, 둘이 빼면 돼요. 그럼 이자 비용은 3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이자랑 액면이자가 다른 이유가 이건 거죠. 이 3 곱하기 24는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진짜로 주는 거 맞죠? 현금으로. 근데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 돈을 현금으로 주긴 주는데 200짜리를 240에 팔았잖아요. 그럼 40만 원 더 받았죠. 그럼 이걸 이자로 충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는 돈에 이 돈을 보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이 이자는 주는 이자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 이자만큼 크지가 않죠. 40을 뺀 만큼의 이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뺀 게 유효이자가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이득 보고 손해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건데, 그래서 공식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표시 이자 합계액 플러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 써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이 파란색은 액면 이자입니다. 표시 이자 합계액. 근데 이 나머지 200이랑 240 이거 볼게요. 200짜리를 240을 팔았죠. 40 더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랑 40 더하란 소리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전체 차이인데 이 차이 결국 똑같아지는 거죠. 이 차이가. 맞나?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이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세무사 시험에서나 나오고 그랬었는데 반가워서 넣어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구할 수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사채도 다 받고 10분 정도 쉬시고 다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문제 좀 더 보충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는 정도로 쓰려고요.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 일단 전체적으로 272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240만 원은 받는 거라고 했죠. 다시 적어놨는데 그래서 272만 원이 나가고 24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 차이가 32만 원 손해라고 그랬죠. 그게 진짜 내가 느끼는 유효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액면이자랑 유효이자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액면이자는 72만 원이죠. 24만 원씩 3번을 주니까 그럼 이거는 비용 처리가 원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40만 원 더 받았었죠. 그러니까 걔가 비용을 상쇄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72만 원을 손해본 것 같았지만 40만 원은 이득을 다시 봤으니까 결국 32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에 액면이자 플러스 할인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방향이 똑같잖아요. 액면이자도 손해고 할인액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액면이자는 마이너스고 할증액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방향이 반대니까 제가 반대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적는 방법이 다른 게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무조건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로 쓰고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유효이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효이자 자체는 원래 성격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냥 플러스로 물어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부호가 반대입니다. 애들 좀 복잡하긴 한데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 있을까봐
정리를 다시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증이니까 플러스고 만약에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만약에 240이 아니고 플러스 170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는 이자 비용이 맞는데 여기서 내가 200을 갚기로 했는데 170밖에 못 받았죠.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이 30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할인 해서 얘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유효이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112만 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시험에 잘 내진 않고요. 이제 유가증권 볼게요.